안녕하세요. 삼각산의 소름소리 육도우정. 오늘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민족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민족은 제가 그동안 수수히 산을 넘나들면서 확인해 본 즉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사상, 천부경 80안자, 하늘 아래 부신부, 멀리 날 경이죠. 하늘 아래 대나무 죽변에 인변에 마대촌, 그러니까 멀리 전달해 드려야 해야 된다는 80안자죠. 이렇게 요약돼서 전달을 해오는 글. 이게 누구를 세뇌시키고자 남겨놓았을까요? 저는 이 글을 자연 그대로 풀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한번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산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이라기도 하고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유전정보를 늘려가면서 장대하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동이족만이 가지고 있는, 몽고 반점이 있는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상을 지금부터 설명해 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군문안장이고요. 서울 울트라리 총괄이사장이고요. 육도생포의 저자이고 병동 상임이고 중구청 자치위원이고 매포관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알면서 살아가는 시대의 주인공 육도 강우정입니다. 자, 9,000년 전에로 예측되는 80안자 우리 민족의 사상, 그때 각골문자로 이런 형상을 남겨놨죠. 묘양산 지금 석벽에 있는 거고요. 이 글이 엄연히 그때 당시 삶의 지표로 삼은 이 글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우리의 선인들, 엄연히 글이 명확히 있습니다. 어떻게 잘라볼 수가 없었을 뿐이지 그 잘라보는 기틀만 찾아내면 여기에 후손들이 다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이 글, 제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쫙 설명드리면 이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세 대목씩 나누어서 전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글로 엄연히 있는 글 그대로 풀이해 나가 봅니다. 자, 이 글을 천부경 80안자 이 글을 금강산에서 남사고를 통해서 신라의 최초원 선사께에 전달되죠. 그러면서 이런 현대글로 풀이가 돼서 남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남겨진 80안자, 이렇게 가도 저렇게 사방을 가도 아홉자 80안자로 되어 있죠. 중앙 한가운데 육자가 포진해 있고요. 자, 저 앞에 당도한 이 무수한 글들을 저는 처음부터 무조건 쓰기만 했습니다. 한문 한자도 안 보면 제가 자연을 무수히 넘나들면서 이 이치를 깨달아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일시무시, 나의 시작은 무한한 시작이다라는 표현을 꺼잡아내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일자가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일시, 무시, 무자가 없을무라고 그러지만 없으면 글이 없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있는 글을 해석해보면 인변에 눈, 코, 귀, 입 모두, 이 모두는 그 아래 마음심자를 딱 써서, 그러니까 나 위에 다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원대한 큰 뜻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원초적으로 없을 무로 보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해석하는 거는 어떠냐면 나의 시작은 무한한 시작. 프란포기도 성장하고 싶은 욕심과 욕망을 가졌다면 무한히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유전정보를 담아서 돌아가고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드리면 제가 이 대목에서 3개씩 딱딱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 생명들도 생명이 들어서는 원천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싶은 유전 정보를 꺼내 쓰는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발전하고자 하면 무한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석삼극 무진본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의 삶을 가를석이죠. 분석해보면 극에 드는 것이 무한한 진본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문을 볼 때 한문이 만들어졌을 때의 형상으로 보면 여기서 어려운 게 어떤 걸까요? 여기 극에 드는 극자죠. 무자는 아까 설명드렸고, 극자, 나무 목변에 공간 내 좌측에 입구변에 우측에 또우변이죠. 이런 식으로 글이 만들어졌던 크게 다해서 인간 위치에서 다 성장하고 싶은 그 욕구는 어떤 걸까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에너지를 다 쏟아서 라는 표현인데, 이게 이렇게 이야기가 쉽진 않지만, 즉 이런 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태자, 중자, 극자 이런 것은 중심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중심. 그러니까 사람 큰 대자를 펼쳐서 저 가운데 가랑이 밑에 점 하나 딱 찍어놓고 왜 클타라고 붙여놨을까요? 저것이 바로 인간이 생명이 다시 출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 찍어놓고 옛날에 한문을 풀이를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극을 설명하는 와중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극자도 인간의 한계를 다 쏟아서 극에 들면 무한한 성장하고 싶은 그런 것이 사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담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일리, 지일리, 인일삼이죠. 천일리 어떤 걸까요? 나는 여기 보면 천일일이죠. 나는 하늘에서 첫 번째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저 빛을 볼 수 있는 유전 정보가 아주 예전서부터 진화를 거듭하면서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풀한포기도 항아리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들판에 깨진 항아리 이렇게 딱 덮어놓으면 그 안에 풀한포기가 봄이 돼서 싹이 올라와서 깨진 틈을 타서 빛이 들어오는 걸 보고 풀이 자라서 그 바깥으로 빛을 보고 나온다라는 사실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지구상에는 저 태양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을지, 우리도 원천적으로 유전 정보 안에 나는 첫 번째 하늘에서 저 빛을 보기 위한 유전 정보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첫 번째 삶을 살았기 때 그 무전 정보가 전달되었다라는 표현이고요. 여기 지일이죠. 나는 땅에서 두 번째 수많은 생명들로 살았던 유전 정보가 있으므로 그 위에 생명이 잡아먹고 그 위에 생명이 또 잡아먹고 진화를 했던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으로 이곳에 오기 전에 수많은 생명으로 있었다라는 표현을 지일리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일삼이죠. 나는 인간으로 이곳에 세 번째 당당히 진화해 와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위대하게 그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놓고 우리를 타락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저 험난한 산을 넘나들면서 자연의 이치를 터득해 놓은 거니 조금씩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한 도막씩 세 풀이를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적, 십거, 무교화 어떤 걸까요? 일적, 저 일은 나로 본 거고요. 나의 쌓을 적이죠. 십거, 무교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적, 나의 유전 정보를 많이 움직이는 사람과 움직이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움직이지 않으면 유전 정보가 늘어날까요? 많이 움직이는 사람한테 유전 정보가 늘어나고 발전하는 역량이, 건강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자연을 무수히 보면
비바람 눈보라에 시달리는 나무들이 더 강하게 오래 산다는 이치를 터득하듯이 우리 사람들도 늘 자기 적성에 맞는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새로운 모험으로부터 자기 발전시키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쌓고 있음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한문풀이는 볼 수 있습니다. 일적 보았죠. 10거 어떤 걸까요? 10거. 자연의 무수한 생명들을 보듯이 겨울이면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새로운 싹을 피워, 새로운 싹을 부어, 여름이면 성장하고 가을이면 돌아가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뭘까요? 수많은 자연의 생명들이, 벌레들도 합을 이루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듯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더 좋은 유전 정보를 탄생시켜서 변할 수 없이 더 큰 세균변이죠. 여기 세균변에 클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전 정보를 탄생시켜서 키우는 것만이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10거, 그리고 다음을 보면 무계화죠. 무계화. 무한히 여기 보시면 무한히, 이 함계자죠. 그 귀한 것을 감추려 해도 다 드러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산에, 저 높은 곳에 저 나무들이 그 추운 겨울을 다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듯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작은 아이로 태어나지만 저가 가지고 있는 엄마 아버지 몸을 빌려서 그가 태어나는 그 많은 유전 정보를 창대하게 만들어 쓰고 돌아갈 수 있는 일적 식과 무교화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이, 삼지, 삼인이, 이건 과연 어떤 뜻일까요? 삼천이, 삶은, 이거 보시면 삼천이죠. 삶은 하늘에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삶은, 제가 삼자를 삶으로 표현한다는 걸 자꾸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위치에서 근원이라는 거거든요. 삶도 하늘에 두 가지가 있는데 밤과 낮이 수없이 변한 것이 얼마일까요? 지구상의 풀 한 포기가 생존하듯이 저 빛과 어둠은 밤이고요, 밝음은 낮이죠. 그렇게 성장하게 돌아갔다 돌아오는 것도 수억만 번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그 환경을 딛고 넘어서 겨울과 여름을 딛고 넘어서 봄과 가을을 딛고 넘어서 계속 성장해오는 그 속에서 밤과 낮을 이겼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삶은 땅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어떤 걸까요? 이 지구에 이렇게 혹독한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이 저 시련 속에서 얼마나 살아남을까요? 그런데 어김없이 봄이 되면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서 또 진화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듯이 땅에도 두 가지가 어김없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게 삶은 땅에도 두 가지가 어김없이 죽고 살고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세 번째, 삶은 인으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까요? 아이와 어른이 있듯이, 노인이 있듯이 남녀가 서로 다른 것으로부터 존재하며 조합을 이뤄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서 성장해 가는 과정, 이런 것을 무수히 수억만 년부터 겪어 넘어온 거죠. 이런 것을 글로 요약해서 풀이해 놓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3대 삼합육생이죠. 3대 삼합육생. 3대 삼합육생은 어떤 것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지구에 제일 큰 건, 인간인 제 이치에서 보면 제일 큰 것, 하늘이 있고요, 땅이 있고요, 인으로서 여기에 존재하는 것 이상 더 큰 것이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았다는, 이렇게 옛 글들은 해석을 해 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3대를 보았고요. 삼합, 어떤 걸까요? 저 무수한 생명들도 건강해야지만 본능적 사랑을 다해서 씨앗을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사랑 사자를 요 사랑이란 자를 밭전자에 마음심자를 썼다고 해서 어떤 분이 질문이 있었는데 농사를 짓고 싶은 진정한 사랑은 농사를 짓고 싶은 거라는 표현이거든요. 새로운 씨앗을 잉태시켜서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는 뜻이 건강해야지만 본능적 사랑을 다하고요. 저 나무의 생명들도 자연의 생명들도 지혜를 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남겨서 영역을 넓혀도 넓혀지지 않으면 땅속에서 에너지를 뽑아 올려서 씨앗에 포장을 해서 새콤달콤 포장을 해서 남의 생명에게 덕을 베풀어서 멀리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삼합이고요. 자, 3대 삼합까지 했고 육생이요. 육생은 과연 어떤 걸까요? 지구상에 육생. 제가 본 육생은 수, 목, 토, 화, 금, 기입니다. 지구상에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모든 생명들은 근본적인 뿌리가 건강해야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피고 꽃이 펴서 열매 맺고 씨앗으로 완성되는 6단계가 정확히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임을 명확히 설명드리면서 그 근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루라는 것이 있죠. 밤낮 아침 저녁이죠. 요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1년에는 어떨까요? 1년 365일에는 춘하 추동이 있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달 명확히 있습니다. 이 둘레 안에 육도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히 수, 목, 토, 화, 금, 기죠. 6가지. 이게 즉 어떤 얘기냐면 봄에 싹이 올라와서 잎이 피고 꽃이 펴서 6, 7월에 5, 6월에 꽃이 피고 6, 7월에 열매가 맺혀서 9, 10월에 씨앗으로 완성되면 무거워서 알찬 씨앗은 무거워서 먼저 떨어져서 가랑잎이 덮여서 남의 먹이가 되지 않는 것만 뿌리를 내리고요. 줄기가 그 추운 겨울을 내고 껍질을 깨고 싹이 터서 봄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씨앗으로 완성되는 주기가 명확히 자연 질서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연의 순리가 이렇게 돌듯이 우리에게 육생,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경쟁, 육생, 우리 인간도 건강해야 본능적 재물을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먹이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본능적으로 사랑을 다할 때 후일 그들과 후덕한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고난을 가졌을 때 참 지혜를 쓰는 어른이 되는 것이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고난을 갖게 되면 어떨까요? 무기르복게 쓰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육생법, 이 천부경 80환자 중심의 육자가 갖고 있는 핵심의 뜻을 저는 대전에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풀고 이 1년 4개월 이해 안에 지금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생년월일 시를 이 안에서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계산을 하면 언제 겨울이고 언제 봄이고 언제 여름이고 이걸 다 알 수 있는 것이 대자연 질서에 있음을 밝혀줍니다. 자, 더 세분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 360일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19년 주기가 정확히 있음을 발견한 거거든요. 이 19년 주기 어떤 걸까요? 태양은 양력이죠. 음력 주기 안에 달의 변화 주기 안에 19년 주기가 정확히 있음을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19 곱하기 6 하면 114년이 우리에게 제시된, 인간에게 제시된 명입니다. 근데 명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먹음으로부터 자기 유전 정보를 타락시키는 분들은 일찍 명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제가 지금에 와서 이것을 저만 봤을까요? 지금 남겨진 이 1900년 12월 22일 24시, 자, 이렇게 된 게 19년마다 한 바퀴씩 도는 주기를 세종실록에 찾아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걸 찾았느냐면 태양의 주기하고 달의 주기가 19년씩 한 바퀴씩 도는 걸 어떤 거냐면 개기일식 있죠. 달이 태양을 가리었다가
그 위치가 19년 후에 똑같은 위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세종실록에 찾아놓고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력이 년, 월, 일만 있고 시간이 없는 양력 시간인 자시축시를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닌 이것을 찾아놓았을 때부터 음력 시간을 찾아 놓았다라면 우리 인간이 재물주기라든가 사계, 인생의 사계절을 정확히 더 빨리 찾아 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양력도 하지도 정확히 19년마다 이렇게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이렇게 3대 삼합 역생을 풀어보았습니다. 또 다음에 한 페이지 세 대목을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